노식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거대한 손길과 따뜻함에 정희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짜릿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죠.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요. 우리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설렘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윤정희는 오늘도 아래쪽 놀이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베란다까지 올라와 정희의 귓가에 맴돌죠. 67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이들이 참 시끄럽네. 정희는 빈 옆자리를 향해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정희에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 그 웃음소리마저도 이제는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리가 되어버렸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놀이터를 내려다보며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가지, 그리고 혼자 먹기엔 너무 큰 수박 반쪽이 들어있습니다. 수박도 혼자 먹으려니 참 큰 게 문제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작은 그릇에 수박을 몇 조각 담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앉아 수박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메워줄 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정희는 어김없이 트로트 방송을 틉니다. 송대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면 정희도 따라 흥얼거립니다. 해 뜨는 강원도로 가자꾸나. 혼자서 부르는 노래지만 그나마 이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가끔은 일어서서 춤도 추고 손뼉도 치며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정적이 찾아오면 다시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 나이에 또 무슨 설렘이 있겠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43년을 함께 산 남편, 그 긴 시간 동안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 지금의 삶은 마치 색깔을 잃은 사진처럼 단조롭기만 합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작은 코 고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 이른 아침 세수하는 소리까지도 그립습니다.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죠. 아들 민호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걸어오지만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자주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시간 나면 들를게요. 늘 같은 말로 전화를 마치는 아들을 보면 섭섭하면서도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외로움을 토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정희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부터 드니까 말이죠. 사람들과 어울릴 일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방송이 정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에서 무료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혼자 부르던 노래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던 정희는 결국 경로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재미없으면 안 가면 되니까.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꿈틀거렸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상의 변화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정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저분 노래 정말 잘하시네.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들어가기가 쑥스러워졌거든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당 안에는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은발의 남자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찔레꽃을 부르고 있었죠. 정희는 그 남자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자세가 반듯한데 노래를 부를 때의 눈빛이 참 자신감 넘쳐 보였거든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꽤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여기 와서 잘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 남자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희가 앉은 자리 근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가 정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정희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 네.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정희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노식이라고 해요. 여기 온 지는 석 달 정도 됐는데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박노식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죠. 네, 집에서 혼자 부르곤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에요. 정희의 대답에 노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함께 부르니까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한 곡 불러보실래요? 노래교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선생님이 오늘 배울 곡으로 가을 편지를 선정했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였거든요. 가사를 나눠주고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식이 정희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와 정희의 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참 듣기 좋았죠. 정희 씨, 목소리 참 예쁘시네요. 노식의 칭찬에 정희는 또다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칭찬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말수가 적은 편이어서 이런 직접적인 칭찬은 거의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수업이 끝나자 노식이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차를 마신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괜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네, 좋아요. 정희가 대답하자 노식은 환하게 웃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오면서 몇몇 어르신들이 둘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노식은 정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가 정년퇴직했고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참 적적하죠. 그래서 노래교실도 다니게 됐어요. 노식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냈거든요. 매일이 똑같아서 정희가 말끝을 흐리자 노식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마음 잘 알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희 씨도 그럴 거예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식은 정말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식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정희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죠. 그 다음 주 노래교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옷차림을 고르고 또 골랐거든요. 이 나이에 뭘 이렇게 꾸미고 있나?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까지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노식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노식이 정희를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요. 그의 목소리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식은 정희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자리를 맡아뒀어요. 그의 배려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노식의 칭찬에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둘러대는 말이었지만 노식은 알겠다는 표정으로 미소 지었죠. 수업이 시작되자 오늘은 듀엣곡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곡했는데 노식이 정희에게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무대에 함께 올라선 두 사람, 노식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남자 파트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버리고, 정희가 이어서 여자 파트를 부르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정말 듣기 좋았거든요. 노래 중간중간 노식과 정희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강당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와, 정말 최고였어요. 둘이 정말 환상의 커플이네. 칭찬 소리에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식도 정희를 바라보며 정말 훌륭했어요라고 속삭였죠. 수업이 끝난 후 노식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근처 공원에서 산책 한번 하실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노식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식은 젊었을 때 은행원으로 바쁘게 살았던 이야기를, 정희는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었죠. 걸음을 맞춰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노래방에 한번 가보실까요? 둘이서만 조용히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방을 둘이서만 간다는 것은 확실히 달라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괜찮을까요? 정희가 주저하자 노식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안 괜찮겠어요. 그냥 노래 좋아하는 사람끼리 함께 부르는 거죠. 노식의 말에 정희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주말 오후 정희는 동네 노래방에서 노식을 만났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자 노식이 먼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뭐부터 부를까요? 정희가 당신이라는 곡을 선택하자 노식이 좋은 선택이네요라며 웃었습니다. 정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노식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따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노식의 차례가 되자 그는 님과 함께를 선곡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정희를 바라보는 노식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사가 마치 정희에게 하는 말 같아서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후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노식이 조심스럽게 정희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죠. 정희 씨, 저 혼자 지내는 게 정말 외로웠는데 요즘은 정희 씨 덕분에 많이 행복해요. 진솔한 고백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희가 작은 소리로 대답하자 노식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에 정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죠. 노식이 천천히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정희도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노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죠. 노식이 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 노식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정희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희 씨와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식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평온해져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노래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식이 정희의 팔짱을 살짝 끼자고 했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돼서요. 핑계였지만 정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정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헤어지면서 노식이 정희의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노식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식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정희의 일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노식의 안부 문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희 씨,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정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래교실 외에도 두 사람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노식은 정희에게 다양한 제안을 했죠. 정희 씨,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한강공원에 소풍 가실까요? 근처에 트로트 공연이 있다는데 함께 보러 가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노식의 모습에 정희는 설레면서도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식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렇게 좋은 감정을 나누고 있는데 좀 더 가까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노식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노식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노식 씨, 저희가 너무 급하게 가는 건 아닐까요? 정희의 말에 노식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망설이세요? 남은 인생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노식의 간절한 말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편 정희의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진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민호의 질문에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노래교실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졌나 봐. 정희가 얼버무리자 민호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황혼 재혼 사기가 많다잖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의 말에 정희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노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노식이 정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식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서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 남은 삶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식 씨, 그게 무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지 않을까요? 외로움도 덜고 서로 돌봐줄 수도 있고요. 노식의 설득에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정희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죠.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정희의 대답에 노식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호가 갑자기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할 게 있어서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서 정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요즘 새로 만난 분이 있으세요? 직접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정희가 피하려 하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노래교실에서 남자분과 자주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들킬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할 수 없이 노식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라서 가끔 만나는 거야.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 사람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니 왜? 정희가 반발하자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즘 황혼 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처음엔 다정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들의 말에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노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는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단정하니? 정희의 화에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제가 몰라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모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민호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식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지만 아들의 걱정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정말 내가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노식과 만났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노식 씨, 혹시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노식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족이라. 사실 아이들과는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요. 노식의 애매한 대답에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는 어려웠죠. 노식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내일 좀 더 멀리 나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걱정스러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노식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결국 정희는 노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노식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노식과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민호 말이 정말 맞는 건 아니겠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노식과 만나 시외로 나들이를 다녀온 정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식이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거든요. 점심도 맛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걸을 때마다 팔을 내어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죠. 정희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노식의 말에 정희는 아들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서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그 박노식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민호가 꺼낸 서류 뭉치를 보며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 왜 남의 사생활을 조사해? 정희가 화를 내자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민호가 펼쳐 보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식이 15년 전 은행에서 근무할 때 고객 예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총 3천만 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었고요.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신사적이고 따뜻했던 노식이 범죄자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래요. 아들, 딸 모두 연을 끊었다고 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노식이 가족 얘기를 할 때마다 애매하게 넘어갔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시면 안 돼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식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걸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복잡한 생각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노래교실에서 노식을 마주쳤을 때 정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식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정희 씨,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도 함께 노래 부를까요? 하지만 정희는 그의 미소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식 씨,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둘은 경로당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노식 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희가 뭔가 알아챈 것 같다는 걸 눈치챈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실 때 있었던 일 말이에요. 노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정희 씨,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이었던 거죠.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식이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정희 씨가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큰 일이었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식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당시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식의 사정이 이해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네, 아이들이 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노식이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뺐습니다. 정희 씨,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진짜예요. 정희 씨를 만나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노식의 간절한 말에도 정희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노식 씨,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정희가 일어서려 하자 노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정희 씨가 없으면 저는 정말.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정희가 자리를 뜨자 노식은 벤치에 혼자 남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모두 허상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정말 나를 이용하려던 걸까? 의심과 상처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말이 맞았어. 그 사람 정말 과거에 문제가 있었네. 민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상처받으셨죠?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노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금의 감정까지 모두 거짓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노식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정희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에도 나가지 않았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나? 아니면 노식 씨의 마음이 진짜였을까? 그 같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호가 걱정돼서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희는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들의 말이 옳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노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문자를 보고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바로 답장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동네를 걸어 나왔죠. 평소 노식과 함께 걸었던 길을 혼자 걸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노식 씨가 과거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감정까지 모두 거짓일까? 정희는 노식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노래를 부르며 느꼈던 행복,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연기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용기를 내어 노식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공원에서 만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공원에서 노식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졌거든요. 정희 씨, 노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정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노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노식 씨, 정희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노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희의 말에 노식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노식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원 입구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중년 여성 한 명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노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아. 그 여성은 노식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또 여자를 속이시는 거예요?
선영이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죠. 이분이 제 딸 박선영이에요. 노식이 난처한 표정으로 소개했지만 선영은 정희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지 아세요? 노식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선영아, 그만해.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핑계로 여태껏 여러 번 여자들한테 돈을 빌려왔어요. 처음엔 다정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다면서 돈을 요구하죠.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정희가 노식을 바라보자 노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달라요.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한테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고소당할 뻔했어요. 그때 제가 대신 갚았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식 씨,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희 씨만큼은 과거가 아니에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2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행복과 설렘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정희가 일어서자 노식이 다급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희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희 씨는 정말 다르다고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식 씨, 안녕히 계세요.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식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꺼내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죠.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말이 맞았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네. 민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지금 갈게요. 하지만 정희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노식의 딸 선영을 만난 후 정희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거울을 보면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입맛도 없어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몇 번 찾아왔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둘러댔죠. 일주일이 지나자 경로당 회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요즘 노래교실에 안 나오시네요. 몸이 아프신가요? 정희는 대충 몸이 좀 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노래교실이 그리웠습니다. 노식 때문에 좋아하던 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식에게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정희 씨,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오해가 있어요. 딸이 하는 말을 모두 믿지 마세요. 정희 씨는 정말 다르다고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하루에 대여섯 통씩 오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노식의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나에 대한 감정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이것도 연기일까? 의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정희는 갈등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노래교실에 다시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자 다른 어르신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어디 아프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따뜻한 환대에 정희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노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일부러 오지 않은 것 같았죠. 정희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그립다니.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노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도 더 빠지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죠. 정희 씨, 노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피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정희의 차가운 말투에 노식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노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요. 딸이 한 말도 대부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희 씨만큼은 정말 달라요.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식 씨, 그만하세요. 이제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노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정희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희 씨는 정말 다르다고요. 제가 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비싼 선물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노식은 돈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죠. 오히려 항상 자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정말 나에게는 다른 마음이었을까? 정희 씨, 저 이제 정말 혼자예요.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정희 씨만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는데 눈물까지 흘리는 노식을 보니 정희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노식 씨, 그건 노식 씨가 만든 결과예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정희가 돌아서려 하자 노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정희 씨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극단적인 말에 정희는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노식은 계속했습니다. 정희 씨가 절 용서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협박 같은 말에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노식 씨,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노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정희 씨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네요.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군요. 이용한다고요? 정희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제가 노식 씨를 어떻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노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데 저를 이용했잖아요. 이제 재미없으니까 버리고요. 정희는 노식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모두 가면이었던 거죠. 노식 씨, 정말 실망이에요.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해요? 노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해요? 아니면 뭘 해드리면 되나요? 정희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정희가 아파트로 들어가려 하자 노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희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요.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내 노식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처음의 다정함도 세심한 배려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줬을까?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이제 정말 혼자 살아갈게.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식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정희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거든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돌아보고 싶었죠.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한 마음으로 걸어 들어갔죠.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네요. 그러게요. 뭔가 달라 보여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오늘은 개인 발표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 불러보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불러볼게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죠. 정희가 선택한 곡은 홀로 된 기러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슬픈 노래였겠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홀로 된 기러기 구름 위에 날아가네. 정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힘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노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멋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생겼네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어르신들이 정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같이 점심 먹을까요?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에서 수다 떨면 어때요? 따뜻한 제안들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노식만 바라보느라 이런 좋은 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김순자 씨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거든요. 정희 씨,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순자 씨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노식과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저도 처음엔 외로웠는데 요즘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행복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충분히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오후에는 순자 씨와 함께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책을 읽고 싶어졌거든요. 교사 시절 읽었던 문학 작품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동주 시집을 펼쳐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독서 모임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독서클럽 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정희는 순자 씨와 상의해서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책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보였거든요. 노식과 만나기 전에 우울한 모습도 아니고 만나고 있을 때의 들뜬 모습도 아닌 차분하고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들의 안도하는 목소리에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혹시 그 사람 또 연락 오지는 않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 안 와. 설령 와도 상관없어. 엄마가 이제 달라졌거든. 정희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호는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다음 날부터 정희의 일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독서 모임, 가끔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까지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한 달 후 노래교실에서 정희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살던 고향은을 불렀는데 목소리에서 진정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죠. 정희 씨, 정말 멋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의 찬사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죠. 인생이 이런 거구나. 때로는 구름이 끼기도 하지만 결국 햇살은 다시 비춰주는 거야.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거였죠.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비록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혜 씨처럼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소중하고 멋진 분들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